자, 방산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2026년 1월 15일 4시 10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국제정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렸고, 지난번에 방산 얘기했을 때 내용도 여러분들 또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국제정세 상황을 추가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각 무기들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 국제 정세부터 좀 따지고 가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이게 왜 이러냐? 세팅 좀 할게요. 세팅이 좀 이상해. 자, 방산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게 가루가 어디 갔냐? 이거. 자, 다시 볼게요. 네. 어디 갔니?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자료 찾았고요.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방산주들은 지금 분위기가 세계 국제정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전시체제입니다. 러시아는 전시체제인데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GDP의 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자, 원래 전면전환 국가가 GDP 7% 지출하거든요. 지출을 7% 지출하는 나라인데 러시아는 국방비 GDP 6% 지출하고 기밀 및 불특정 명목까지 하면은 거의 GDP의 10%를 지금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전면전환 국가입니다. 전면전환 국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 점시태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 물자를 생산하는 게 최우선이고, 국방 물자 생산 및 그런 게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러시아 예전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해가지고 소련 그때 소련을 침공하고, 원래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잖아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는데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 해가지고 정격전으로 소련을 치고 들어갔는데, 그래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잖아요. 예, 코앞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 코앞에서 거의 소련이 거의 인해 전술로 거기서 막았잖아요. 100만 명 이상 막 희생시켜가지고 겨우 막은 거 아닙니까? 독일군을. 그때 이제 독일군이 왜 소련한테 졌냐면 교환비는 한 10대를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군이 소련군 10명 죽이면 독일군 1명 죽어. 그 정도로 독일군이 정말 잘 싸웠는데도 이길 수가 없는 게, 소련이 거의 무한정으로 나와. 계속 물량으로 때려 붙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전쟁 지속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지속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동부전선이 정말 최악의 전쟁이었는데,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 오히려 미국이 싸운 서부전선은요 그냥 애들 장난이었어요. 동부전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동부전선은 투입된 군인 수만 해도 수백만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이제 수백만 장착하고 가요. 여러분도 혹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아시면은 이거 동부전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보기에 저는 이제 좀 이제 밀떡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2차 세계 말고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서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낸 전투가 5위부터 1위까지
죄다 2차 세계대전인데 죄다 동부전선 전투예요. 5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바 방어전. 동부전선 전투는 독일하고 소련하고 싸운 거고요. 모스크바 방어전. 4위가 크루스크 전투일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이거 숫자까지 다 외웠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리고 3위가 제가 알기로는 바그타리온 해전인가? 잠깐만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아니 뭐 이런 걸로 왜 정확한 거 하냐고 하는데 이게 저 이런 거 되게 따집니다. 이런 거 되게 따지기 때문에. 바그타리온 해전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이게 소련 장군 이름이거든요. 예, 하여튼 이게 소련 반격인데, 소련 반격전. 예. 이거 이름 생각나면 다시 적어드릴게요. 2위가 이제 스탈린그라드. 바그타리온 해전. 바그타리온 해전. 예. 생각났다 이제. 스탈린그라드. 예. 이제 2위가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1위가 이제 레닌그라드 전투인데 사상자가요 그냥 기본빵이 여기는 기본빵이 이제 100만 단위예요. 그냥 무조건 100만 단위예요. 모스크바 방어전 최하 150만 명 희생됐습니다. 150만 명. 사상자가 150만 명. 크루스크 전투 사상자 170만 명. 바그타리온 해전 거의 200만 돼요.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한 230만 되고 레닌그라드가 3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싸움이. 그냥 스탈린그라드 같은 데는 공장지대 하나에 막 시체가 막 3만 구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물량전에 강합니다. 그리고 전쟁 지속 능력이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현대사에도 현대 전쟁에도 러시아는 이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물량을 왜 이렇게 많이 뽑을까요? 우크라이나하고만 붙을 거면 이렇게 안 뽑아도 돼요. 근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바우키랑을. 이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인데 이 러시아 땅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우방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통해가지고 여기 수바우키랑을 딱 잘라버리면 리투아니아, 라투비아, 에스토니아는 그냥 먹는 거예요. 러시아 다음 목표는 여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 끝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실업자 양산 왜냐면 지금 다 국방물자 만들고 일자리 그거 다 그걸로 하고 있는데 실업자 폭등 내부 불망 폭등 푸틴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푸틴은 자기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미 다 이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역시 제1도련선을 돌파하려고 그때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2도련선이 있고 제1도련선이 있는데 미국의 방어라인은 제1도련선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라인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어라인이 이번에 뚫렸어요. 이번에
일본이 대만 문제 개입하고 나서 일본을 중국이 막 때리고 있죠. 일본을 중국 막 때리고 있는데 오키나와하고 대만 섬 포위해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서 중국이 계속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전투기가 일로 쭉 내려오면서 중국 전투기와 같이 제1도로에서 돌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게 중국 전투기나 러시아 전투기 여기 절대 못 왔어요. 여기. 근데 이거 돌파해도 트럼프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은 대만 TSMC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중국의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수율이 안 나와요. 근데 무한정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무한정 이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도 돈이 뭐 걔네가 무한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수율도 안 나오는 SMIC를 버티고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은 SMIC가 아니면 절대로 GPU 같은 거 절대 못 만들거든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럼 대만 TSMC가 지금 이걸 다 먹고 있는데 대만만 점령하면 이 GPU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생산하는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중국이 이걸 포기할 리가 없죠. AI 경쟁인데 지금. 자, 그래서 중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군함수가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대 해군전 공군전은요 이변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변이 무조건 전력 차이대로 그대로 승부나요. 이변은 육군전에도 요즘 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진짜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 군함이 이렇게 앞지르는 건 뭐냐, 미국 군함보다도 중국 군함 무기 체계가 훨씬 떨어져요. 질은 떨어지지만 양으로 때려 부으면 다 없어요. 이것도 미국의 알버레이트급 이지스 순양함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2대 정도 다니거든요. 항공모함 전단에 2대 정도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호위한다고 치고 있으면은 못해도 한 200발까지 막어. 미사일은 200발 한 방에 때려 붙잖아요. 200발까지 막을 거야 얘네가. 근데 400발 500발 때려버리면 이거 못 막는다니까요. 이것도 항공모함 전단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중국이 안 되면 물량으로 때려 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함대한 미사일 500발 때려 부어버리면 너네 막을 수 있나 봐라 이거예요. 이거. 자, 군사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자, 거기 이제 중국은 동부정부가 아마 여기 대만을 담당하고 남부정부도 아마 대만까지 같이 칠 거고 중부정부가 지원해서 이 3대 정부가 대만에 집중할 건데, 그럼 그때가 타이밍이 언제 타이밍이냐, 러시아가 여기 칠 때 호응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번에 이란 사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이번에 중동에서 빼버렸더니 지금 바로 대응이 안 되잖아. 지금 이란을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전략자산이 지금 베네수엘라 갔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 전략자산이 있다 보니까, 항공모함 전단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일로 보내야 이미 중동에 있었으면 지금 바로 들어갔을까 아마 이란으로.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으려고 뺐더니 이게 지금 공백이 나온 거죠. 이제 미국도 동시에 여러 대 곳을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부터 해가지고 괌기지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이 전략자산들이 있는 이 기지들이 대만을 중국이 칠 때 무조건 얘네가 들어올 텐데 중국이 얘네 안 때리고 갈까요? 먼저 때린다고. 얘네 중국은 대만 치기 전에, 대만 치는 것과 동시에 괌, 오키나와 있는 미군 기지들은 다 때릴 거라고 일단. 근데 기지가 또 하나 또 있지. 어디 있습니까? 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주한미군 기지가 또 있잖아. 중국이 주한미군 안 때릴까? 여기도 전략자산이 있는데 때리겠죠 당연히. 그럼 일본 한국은 자동 참전이야. 그냥 자동 참전이라니까요.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뭐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본 주일 미군 기지까지만 때릴 것 같다. 근데 그건 희망적인 거고,
2판 4판으로 붙기 시작하는데 그걸 남겨놓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겨놓을까요? 희망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 영화 F1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Hope is not a strategy. 뭐냐, 희망은 전략이 아니에요. 영화 F1 보면은 Hope is not a strategy라고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다. 언제? 2026년도에 주가가 대폭락이 오면 이게 제2차 세계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유럽 대부분은 현재 지금 극우파들이 다 득세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하고 패권국가들이 명분보다 이익 강화하려고 하는 트렌드죠, 요즘에. 그리고 전시 체제가 훨씬 더 유리한 거. 러시아는 지금 전시 체제가 훨씬 유리해요. 독재자들 있죠, 또. 여기에 이제 군비 강화하려고 지금 각국이 군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탐내가지고 나토 국가인, 같은 나토 국가인 덴마크 지금 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토가 와야 되지. 나토 와야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러시아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러시아가 그렇지 누가 좋아 여기서. 이 모든 게 2차 세계대전하고 거의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경제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직 없잖아. 근데 여기서 AI 버블 터지고 주가 폭락하면 이제 맛 똑같은 거야 다. 경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안 좋아지면 내부 불만 쌓이고, 내부 불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외부에 돌리면 뭐예요? 전쟁해야 되거든. 야,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말이지, 야, 외부에 바깥에 쟤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전에랑 싸워야 돼.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순간 딱 터진다니까요, 이게. 2020 제가 7년 아니면 2028년이라고 보고 있다니까요. 자, 그때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북한하고 붙어야 될 거야 아마. 거기에 북부정부까지 다, 중국의 북부정부가 다 내려온다니까요. 이러면 중국의 북부정부는 중국 지상군이 완전 다 몰빵돼 있어요 여기에. 왜? 우리나라 지상군이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 거의 지상군이 거의 살벌하거든요. 우리나라 제7군단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제7군단 전력이면 유럽 전체를 다 먹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제7군단 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얘네를 잡으려면 중국 북부정부와 북한 지상군은 상대도 안 되고, 우리한테 아예 상대도 안 되고요. 그냥 중국 북부정부가 싹 다 내려와도 우리 이길까 말까요 우리한테.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거기 되면 일본은 이제 러시아 극동함대하고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그 방산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 방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무기가 싸요. 자, 무기 싼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무기 싼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휴전이야 휴전이니까 뭘 만들어도 왕창 만들거든. 그러니까 방산 무기 체계를 하나 만들면 이게 숫자를 몇 개를 찍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뭘 만들어도 왕창 때려부어서 만들어.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거의 장점이야 이게. 그리고 뛰어난 성능. 예. 뛰어난 성능이 왜 뛰어난 성능이냐? 자, 우리나라 무기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처음에 지원 받았어요. 원조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 무기 체계를 좀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또 IT나 이런 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독일이랑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요. 프랑스 르클레르나 뭐 독일 레오파르트 이런 거 전차 주문하잖아요. 한 4년 5년 걸립니다. 올라면. 지금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막 구매하려고 했던 뭐 북극권 애들이나 뭐 얘네들은요. 주문한 지 지금 3년이 넘어서 한 대도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일단 2년 내로 다 완납. 다 그냥 다 갖다 줘요. 심지어 납기가
낳기 전에 다 갖다 줘 일단. 생산 체제가 잘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의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군수 공장들은 어느 거는 독일에서 만들고 어느 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어느 건 또 이탈리아에서 조립하고 어떤 거는 저기 가서 해서 최종품은 독일에서 나와야 돼. 이거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러니 비싸지,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무기 만들기가 좀 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에 매우 호의적이다. 예. 그 우리나라 또 나토 규격이잖아. 나토 규격. 총알도 5.56mm 쓰고 나토4 규격으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다양한 무기체를 현재 가지고 있다. 미사일, 전차, 전투기,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는데 성능과 가격으로 보면 무조건 우리나라 무기 써야 돼요. 전 세계가 다. 근데 무기라는 건 자체가 이게 오로지 가격과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정치적 입장, 이 나라가 우방국이냐, 우방국인데도 얘가 더 우방이냐, 나머지가 더 우방이냐, 그런 거 차이란 말이야. 이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지금 원래대로면 우리 걸 쓰는 게 맞아요. 캐나다에서 제시한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잠수함이에요. 근데 독일 잠수함을 지금 만지작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나토 국가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러고 거기에 또 독일은 거기다 폭스바겐 공장 짓겠다잖아.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한테. 그럼 너네도 현대차 공장 좀 지어줄래? 근데 우리나라가 뭐 퍼줘도 한계가 있지 이게. 바보도 아니고. 폴란드도 이번에 잠수함 사봤는데 결국 우리나라 거 안 썼잖아. 결국 우리나라 거 안 썼거든요. 근데 폴란드도 나토 국가라 그냥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무기 체계를 좀 보면서 종목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방산주의 모든 거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어요.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이고, 방산주의 모든 것, 아이고, 방산주의 모든 것 2부 1부 해가지고 제가 방산주의 모든 것 이거를 약 10개월 전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때 우리가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수익을 다 어마어마하게 냈을 거예요. 이때 들어갔던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거의 1년 전에 제가 얘기한 영상이고, 방산주는 그 전에 이미 우리도 그 전에도 공략했지만, 제가 마지막 중간 정도에서 제가 한 10개월 전에 제가 방산주를 여기서 더 포트폴리오 더 넓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요 얘기 드린 거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K9 자주포. 네. K9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볼 때는 요거 말고 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K9 자주포인데, K9 자주포 전 세계 자주포 점유율 60%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요. MSC 솔루션 유압장치 만들고, 포탄은 풍산에서 만듭니다. K9 자주포가 팔렸다 그러면 요거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K2 흑표전차입니다. K2 흑표전차는 K9 자주포는요 수출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잠깐 지금 속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주 이것들을 다 이제 같이 보면서 이 각 무기들이 뭐가 가장 어떤 게 있는지 아는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9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지상방산의 베스트셀러는 K9 자주포, K2 흑표전차인데, K9 자주포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세계 자주포 1위고 종목은 이렇게. 자, 흑표전차도 수출이 많이 됐어요. 터키도 수출했고, 폴란드 수출했고, 이번에 페루도 수출하고 다 수출했는데, 이제 요거 원래 몸통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K2 흑표전차를 무력화시키기 미국의 이제 제블린이나 이런 걸로 쏘면은 이제 뚜껑을 따니까 장갑이
전차 장갑은 위에가 얇아요. 위에가 얇기 때문에 때릴 때 위를 때리거든요. 위를 때리는데 요때 이제 요거의 방어, 능동방어하는 그 킬체인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그 에라진 넥손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탄은 역시 풍산. 그러니까 포탄하면 풍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에센트 다이나믹스 역시 총포 포탄 이쪽 그 요거 포신 이쪽. 자, 그 다음에 MLC 솔루션 유압장치.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두 개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은 MLC 솔루션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MLC 솔루션 너무 잘 알지만 다들 너무 잘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 MLC 솔루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에 대한 유압 장치는 다 여기서 합니다. 근데 MLC 솔루션도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살짝 고평가돼 있긴 해요. 지금 고평가돼 있어요. 예, 고평가돼 있긴 한데 그리고 추가적인 그래서 이제 K2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출이 좀 필요하다. 추가적인 수출, 대형 수출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추가적인 대형 수출이 전 조만간 나온다고 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중동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에서. 지난번에 UAE에서 그 K2 흑표전차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재원을 하고 얘기한 게 최대 사거리 2.4km에 명중률 한 7-80%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최대 사거리 4km에 명중률 100%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랑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왜 너네는 재원을 더 낮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슬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다 산밖에 없어가지고 최대 사거리 테스트할 만한 데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는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가 튀르키예만 없었다면 이미 주문했을 거야. K2 흑표전차 이미 주문했을 겁니다. 이미 주문했고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물량이 진짜 한 600에서 800대 정도 됩니다. 이거 한 20조 원짜리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를 이제 수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받잖아요.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관련주들은 그냥 다 급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급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수주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페루처럼 조금 사는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뭐 페루, 뭐 필리핀, 뭐 이번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 베트남도 사갔으니까 공산국가이고 소련 무기 체계인 베트남도 우리나라 지금 자주포 사갔거든요. 네. 그리고 좀 여기서 재밌는 게 전 세계 자주포 보유 국가 중에 우리나라 포병 전력이 전 세계 2위예요. 2위. 러시아 다음. 근데 러시아 자주포보다 우리가 성능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포병은 우리나라 2위야 전체. 지구 1위에 지구 1위. K2 흑표전차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지상방산의 주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만한 게 이제 천궁인데 천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트리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패트리어트. 자,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지금 주문을 하잖아요. 5년 뒤에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주문 버튼 자 어플에서 지금 자 주문 버튼 딱 눌렀어요. 로켓 배송은 로켓 배송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쳐요. 그럼 최소 못해도 2년 내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패트리어트 주문하면 5년 뒤라니까요. 근데 패트리어트하고 성능이 같아. 이게 중궤도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패트리어트가 고고도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요격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쏘면 이렇게 미사일 쏴가지고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출 때 이게 중고도를 커버하는 게 있고 고고도 커버하는 게 있고 저고도 커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중고도 요격 미사일이에요. 고고도는 우리나라가 또 개발했어. LSM이라고 개발했는데 이 LSM을 또 노려. 어디가 노려?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좀 줄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미 청궁은 이미 사우디랑 아랍 중동 이미 사갔어 이미. 미국 패트리어트 기다리다가 못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미 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청궁 2 있고 청궁 또 버전 이제 3 나오고 이제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한테 수출을 한 상태고 이미 LIG 넥슨, 하나에로스페이스, 한일단조, 파이버프로, 코치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이제 이 청궁 2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궁을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주로 LIG 넥슨을 1번 타겟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완제품 수출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5 프로가 있는데 5 프로는 요격할 때 상대방의 그 날라오는 미사일의 궤도 궤적을 계산해서 이걸 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 궤도 계산하는 게 5 프로가 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5 프로는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보면. 와, 이거 급등했어요 이거. 예. 급등해서 17,000원까지 찍었네. 우리 이거 5,000원에 들고 있었거든. 우리 이거 5,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얼마 수익도 못 내는데 우리는 이게 10,000원, 17,000원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방산주 중에 좀 작은 종목들이에요. 작은 종목들. 코치 테크놀로지. 근데 이런 건 잘 움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치 테크놀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군용 전시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고요. 보면 이제 실적이 뭐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코치 테크놀로지는 1,000억이 안 되죠. 제가 1,000억 안 되는 종목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종목은 좀 여러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 한일단조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시총이 작아요. 작아서 볼만한 거 없고. 그다음 형궁입니다. 형궁 대전차 미사일인데 요게 이제 또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일화가 있는데 형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제블린 같은 거예요. 미국 제블린이 이제 전차 뚜껑 따개잖아요. 전차를 뚜껑을 때려가지고 전차를 폭발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은 무기체가 형궁이 있습니다. 형궁이. 심지어 우리나라 게 더 싸. 성능은 비슷하고. 더 싼데 이제 사우디에서 이거 수입을 했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잘 맞아. 잘 맞기는. 근데 실전에 막 써보고 있는데 이제 이 형궁도 미사일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격이 억 단위인데 그래도 억까지도 안 가도 몇 천만 원 할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우디는 어디다 맞추냐면 예멘 반군, 후티 반군 오토바이에다가 이걸 쏴요. 아니 오토바이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오토바이 잡으려고 거의 1억을 태워. 역시 그 부자인 나라는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이걸 오토바이로 쏴서 이거 오토바이 쏴서 맞춘다니까요. 잘만한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형궁. 이건 LIG 넥슨이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서 i3 시스템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i3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 i3 시스템. 이게 i3 시스템은 그나마 우리가 좀 볼만하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덩치도 조금 있고, 그다음 이익단도 잘 나오는. 근데 물론 고평가돼 있긴 합니다. 이것도 좀 고평가돼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수주만 더 터지면 얘네는 다시 저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볼 만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궁이 있습니다. 신궁.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이름도 잘 지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 지대공이라는 건 뭐 땅에서 위에 날아가는 거 맞추는 거. 근데 신궁이라는 게 이제 또 전투기나 비행기나 헬기를 맞추는 정도도 쓰이지만 요격용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궤도에서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라면 그 저궤도 요격용으로 쓰이거든요. 요것도 LIG 넥슨, 한일단조 5 프로. 그러니까 요격용은 무조건 5 프로하고 LIG 넥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이 LIG 넥슨이 하고 있거든요. 이 레이더 기술 자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
비궁은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예. 함대함, 배에서 배, 지대함, 땅에서 배 맞추는 미사일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했었는데 림팩 훈련하고, 림팩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환태평양 기동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전 태평양에 있는 미국 우방국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연합훈련인데 6발 쐈는데 6발이 다 맞았어. 오늘 이 정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에라지넥 소원 파이어 프로 역시 맞는다. 그 다음 천무입니다. 천무는 자 K239 천무인데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폴란드 등에 이미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 이건 폴란드뿐만 아니라 베레오베 군데 다 수출했어요 이거.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전체 통을 다 수출하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미사일 발사체, LI 넥슨이 미사일 발사 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하나 시스템이 요거 소프트웨어, 풍산이 요거 포탄 탄약, SNTV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천문은 다연장 로켓포고 미국의 하이마스랑 비슷한데 미국의 하이마스는 이게 궤도로 돼 있거든요. 궤도로 돼 있는데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좀 다 요거는 이제 바퀴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게 더 싸요. 더. 그래서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 쌉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천무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하이마스 주문하면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문하면 2년 내로 다 도착한다. 그러니까 어디 것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산주에서 이제 우리가 현무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탄도미사일인데. 현무 탄도미사일인데. 현무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있었거든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미사일 사거리를 풉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지. 이게 얼마나 신의 한 수냐.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현무 2였을 경우 요 정도예요. 현무 5면 중국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깝치지 못하는 거지 이제. 자, 3차 개정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차 개정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무제한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현무 5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전역을 사정권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 중국이 탄도미사일 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맞아야 돼요. 요격하든지 맞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때려? 그래 우리도 때려! 이렇게 돼요.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미사일의 탄두 중량 뭐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미사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순항 미사일이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쉽게. 자, 보시면 이게 순항 미사일 이렇게 쭉 날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쏴. 이렇게 쏴서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리꽂을 때 운동 에너지랑 같이 꽂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물리학 배웠잖아요. 물리학 다 배웠죠. 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8톤짜리를 때린다고 생각해요. 8톤짜리를 쏴서 마하 10으로 밑에 8톤을 때려버리면 얘네는 뭐 해성 쳐맞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쵸?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핵이 꼭 필요하나 싶어. 난. 근데 필요하긴 하지. 필요하긴 한데 요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한 200발 때려 부어버리면 비슷하지 않나? 해가고 거의. 근데 이게 마 10으로 운동에너지 마 10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만드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우리가 마 10을 다 써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 와버리면 사실상 이거 자체가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핵도 필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드는데 요것도 누가 만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에라지넥소, 현대로템. 현대로템은요. 이거 이제 발사체 차를 만들어요. 차는 이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국군의 날 행사 때 한번 나왔거든요.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자, 보시면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 힘들죠. 자,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힘들어요. 자, 요건데 물론 요격이 됩니다. 되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뭘 만들었냐? 이제 그 소소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 그 내용대로 하자면 우리나라 뭘 만들었냐? 다탄두. 이번에 누리호 발사 이번에 한 거 아시죠? 이번에 누리호 발사 했잖아요. 누리호 발사 했을 때. 이번에 누리호 발사 했는데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 여기서 위성 여러 개가 빵빵빵 여러 개가 나갔잖아요. 기억하세요? 이 기술하고 탄도미사일을 떨어질 때 다탄두로 이렇게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실험을 했지만 사실 이걸 하려고 했던 거다. 진짜인데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안 믿죠 이거. 안 믿는 것 같아 다들. 우리나라 그 누리호 1차 발사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누리호? 이거 아실라나? 누리호 1차 발사를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이제 우리나라에 쐈어요. 우리나라에서 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쐈는데 이게 뉴질랜드 앞바다에 떨어졌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 앞바다 떨어졌는데 뉴질랜드 앞바다에 우리나라 군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마치 억지로 실패한 것처럼. 예. 그리고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미사일 실험 아닌가? 이 대륙간 탄도탄 실험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잖아요. 인공위성 실험을 빙자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었잖아요. 이거 근데 성공한 거지. 이 근처에 하필 우리나라 군함이 하필 그때 하필 우리나라 군함이 이 근처에 있었던 거야. 하필 그냥 괜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할 일 있다고 뉴질랜드 앞바다까지 가 있어 이게. 그렇잖아요. 억지로 실패해서 여기다 때린 거죠.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했던 거지. 이번에 누리호 다탄두 실험한 거잖아요. 탄도미사일 다탄두 실험을 한 거잖아. 다탄두로 때리면 이거 요격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요격할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자, 그 다음에 FA50하고 KF11은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현재 수출했고 FA50은요. 그리고 곧 양산, 지금 곧 양산이 아니라 양산이에요. 양산. 이제 양산이고 차별 타진하고 있어요. 타진하고 있다. 아직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빠진 KF11은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고 인도네시아가 돈 좀 내겠다 그랬는데 돈 안 내고 버티다가 몰래 기술 빼돌리다 걸렸어요. 우리나라한테 걸려가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물고 빌어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는 있는데 사우디아랍에미리트가 요거를 개발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참여를 할 때 어떻게 참여하려고 하냐면 원래 사우디가 미국 F-35를 살라고 하는데 미국이 팔아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F-35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한테 F-35를 팔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우리한테도 팔고 쟤네한테도 팔면 우리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가 최적의 선택지는 F-35인데 F-35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 가서 해야 돼 다. 근데 이 F-35를 사우디가 살라고 지금 막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줘 미국이. 근데 미국이 잘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거 고민하는 거야. 아, 그냥 한국 거 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KF-21이 원래 스텔스 전투기로 만든 거는 이제 블록 3 이상 가야지 이제 스텔스 전투기로 만드는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그 전에 이제 비행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걸 한 번에 다 통과해 버려요. 전부 싹 다. 참고로 얘기할게요. 일본은요 30년째 이거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시제기도 못 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한 지 10년 만에 시제기 나왔죠. 모든 테스트를 한 번에 다 통과했죠. 그 지금 이거 스텔스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딴 나라들이 이거 스텔스기 아니냐, 이거 스텔스기 아니냐 해가지고 의심을 해요 요즘에. 한국이 이거 스텔스기 만들었네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이게. 아유 무슨 스텔스기냐고, 이거 그냥 스텔스기를 앞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외형만 이제 그렇게 스텔스기로 만들어놨다 했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내부 무장창도 안에 스텔스기라는 게 레이더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KF-21에는 A사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A사 레이더. 이 A사 레이더가 있는데 이 A사 레이더를 미국에서 수출 안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거야 A사 레이더를.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도와줬어. 이스라엘이 도와줘가지고 이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미국 열받지. 아 이거 한국 이거 만들면 안 되거든. 한국이 만들면 이거 자기들 시장 다 뺏기거든 이제. 근데 이걸 A사 레이더를 이스라엘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나라 만든 거야 이거 A사 레이더를. LIG 넥스원이. 이거 LIG 넥스원이 A사 레이더 만든 겁니다. 근데 이 A사 레이더 만들고 여기다 이제 딱, 근데 미국이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야 너네 이거 엔진 안 줘.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엔진 만들어야 돼 이제. 근데 이 엔진을 또 하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 수 있어 또. 지금 이제 미국 걸 받아 쓰긴 하지만 미국 이거 마음대로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한국 이거 얘네 거짓말 치고 얘네 지네들 뭐 스텔스기 아니라고 해놓고 이거 다 스텔스기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야 이거 한국한테 미사일 안 줘?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야 너희 공대공 미사일 우리 거 못 써. 안 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가지고 지금 공대공 미사일 만들고 있잖아 지금 또. 공대공 미사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테스트를 해봤어. 스텔스기가 과연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스텔스기가 되려면 이게 디자인도 말끔해야 되고 내부 무장도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이게 스텔스 도료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레이더에 잡혀도 새처럼밖에 안 잡혀요. 근데 스텔스 도료를 우리가 못 만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노르페인트에서 갑자기 이제 이 도료를 개발했어요 또. 개발해갖고 이거 해봤어 한번. 웬걸 새랑 곤충 정도밖에 안 잡히는 거야 레이더로. 사실상 스텔스가 된 거지 이게. 돼버렸지. 근데 이제 밖에다가는 그래요. 밖에다가는 우리가 그냥 우리 별거 없어. 우리 그냥 만들어봤는데 별로 그냥 4.5세대야. 4.5세대고 이제 만드는데 뭐 얼마나 뭐 거기서 하겠냐. 아 원래 페인트 도료는 페인트 회사가 만들어요. 미국도 페인트 회사가 만들어요. 스텔스 도료를. 예. 스텔스 도료 페인트 회사가 만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엄살 부리지. 아 우리나라는 좀 별로 못해요. 우리나라 별로. 예. 그래서 못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이건데 이 버전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팀장님 이제 나사 조일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무 미사일이 이때 이제 사거리가 풀린 거거든요. 사거리가 풀렸어 이때. 2017년 11월에 사거리가 풀린 거예요. 근데 단 1개월 뒤에 갑자기 미사일이 나왔어. 기존에 사거리 800km였는데 1개월 뒤에 갑자기 사거리 3000km가 나와 있어 미사일이. 누가 봐도 이거 뭐야?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미국이 어이가 없는 게 얘네 뭐지? 그래서 미국 이제 막 그런 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짤들이 뭐냐면 미국이 자 우리가 사거리 풀어줄 테니까 너네 미사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5년이나 걸려? 그랬더니 5, 4, 3, 2, 1 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정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개발한다 하면 이미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싹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KF-21 한국 항공우주가 만드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한국 항공우주가. 제가 여기 써놨잖아. 곧 양산이라고. 이거 한 대에 1100억이에요. 1100억. 근데 우리나라만 이거 100대 써야 돼. 왜 100대를 써야 돼? 왜? 100대 왜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F4 팬텀이랑 다 퇴역해야 되거든. 이게 한 100대 돼요. 그 이 100대를 대체해야 될 거냐? 대체해야 하는데 FA50은 사이즈가 작은 기체예요, 이게. F4 팬텀을 대체를 못해요. 그러면 이 100대를 고스란히 KF-21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럼 몇 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퀴즈 100대가 나갔어. 그럼 몇 대가 나와야 돼? 뭐 이거 꼭 물어봐야지 답을 하나. 100대 만들어야지. 한 대에 얼마라고? 1100억 원. 100대면 얼마? 10조 원. 아니 앞으로 한국 항공우주가 10조 원의 수주를 받을 건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뭐 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왜 이런 걸 안 사고 있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진짜. 제가 그래서 방에다가 계속 얘기하잖아. 한국 항공우주 KF-21 수주 받으면 날라간다. 날라가기 전에 사라 제발. 뭐 내가 도시락 싸두고 쫓아다녀야 돼요 계속? 사라고? 물론 위험도는 있었지. 위험도 첫 번째 KF-21 한국 항공우주 투자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제가 어느 정권을 막 비난하고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깎아버렸어. 그래서 양산이 한 2년 정도 딜레이 될 뻔했어요. 그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 기획예산처에서 막 지금 난리 났거든. 태클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100대가 퇴역을 해야 되는데 F4 팬텀을요 우리가 얼마나 썼냐면 거의 60년 동안 샀어. 이 정도면 거의 노인학대야. 노인학대. F4 팬텀은 언제적 전투기인데 이거 거의 노인학대 수준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 퇴역 무조건 해야 돼. 안전상으로라도. 근데 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퇴역한 만큼 다음 대체 전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깎아버렸다니까. 그 2년 딜레이 될 뻔했어요 사실.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다가 낙하산 인사했단 말이야.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이 사업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 예산 빼돌려 써가지고 딴 데다 쓰면서 이거 사업 말아먹으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투자 많이 한 한국 항공우주가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거 차입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한국 항공우주가 이 KF-21 전투기 개발하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게 양산이 돼야 돼.
근데 다 이제 정부 바뀌고 이쪽 예산 다시 증액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돌아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근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 그냥 상황이 또 있었겠지. 윤석열 정부 때 또 이 예산을 투입 못하는 상황이 또 있었겠지. 그쵸? 예, 있었겠죠. 그때 또 시대적 상황이 또 있었겠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 뒤로 그러면 사업이 정상 궤도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나 행보했는데 안 사고 뭐 했냐고 도대체 다들. 물론 기존 방 계신 분들은 제가 하도 떠들다 보니까 이제 샀겠지 다. 새로운 방 분들은 많이 떠들었어요. 실제로 많이 떠들었는데 타이밍을 좀 못 잡은 거고. 그쵸? 예. 그럼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언제 노리면 돼? 언제? 우리가 예상이 100대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KF-21로 선회하면 그러면 달라진다. 이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제 만드는 대수가 200대가 이상이 돼. 200대 이상이 돼요. 자, 200대 이상이 되면 가격은 더 싸지고, 가격은 더 싸집니다. 그러면 생산 숫자가 많을수록 가격이 더 싸져요. 근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그럼 왜 KF-21 사지 왜 안 사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또 KF-21에 지금 공대공 미사일 쓸만한 걸 지금 넣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돼 이거. 그 개발하려면 그동안은 딴 애 거 써야 되는데 미국이 이거 잘 안 팔라 그래. 방해놓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팔고 싶은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튀르키예가 지금 전투기를 만들었어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거의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야. 튀르키예가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네 시제 비행 한 번 했어. 한 번. 한 두 번 했나? 근데 그것도 제 성능도 못 냈어. 근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얘네가 다 뭐야? 이슬람이잖아. 같은 이슬람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지들이 봐도 튀르키예 전투기 썼다가는 이거 5년 내로 전력화 못할 것 같거든. 그냥 고민하는 거야. 아, 튀르키예가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내가 얘네 거 썼을 텐데. 아,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 튀르키예한테. 근데 얘네가 빨리 속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걸 쓰자니 튀르키예가 삐질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 거 쓰자니 미국 F-35는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F-35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F-35는 미국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우리나라 F-35는 다 멈춰요. 미국이 킬 스위치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쓰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만약 붙잖아요. 그럼 F-35 못 쓴다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사우디도 이거 왠지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스라엘 싸우면 분명히 자기들 킬스위치 눌러가지고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F-35 사봤자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근데 사우디가 이번에 빌살만이 트럼프 만나서 이걸 살라고 했어요. 트럼프도 판다고 했어. 근데 일정상 보니까 5년 내로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5년 내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지금 당장 급한데. 왜냐면 이란이 여기서 쳐맞아서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우디랑 순위파 국가들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우디도 뭐가 있어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거 원래 쓰려고 하고 또 인도네시아가 원래 쓰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 번 배신한 애들은 뭐 그렇긴 한데 뭐 다시 와서 뭐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가 뭐 용서해 줄 용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근데 필리핀이 KF21 또 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무기 써봤는데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 필리핀 좋아한다니까. 내가 옛날 필리핀 되게 싫어했는데. 예. 자 공중 무기까지 항공 무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배 안 했다 배. 야 방산할 거 많다. 자 일단 우리 잠수함 쪽은요. 잠수함 해군은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이것도 길어 또. 여러분들이 핵 관련해서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 핵잠수함에 대해서. 제가 핵잠수함에 어떤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건 얘기는 드릴 테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자 공중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자면 자 항공 특히 항공방사는 우주항공하고 이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항공 이꼴. 특히 그 미사일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기술하고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우주항공하고 다 엮여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에 투자한다고 이꼴 요거 투자한다고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항공방산까지 끝났고요. 와 오늘 할 거 너무 많다. 예, 일단 여기서 한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